협상을 마무리할 이 마지막 단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그리고 김원열 성대 교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말이죠. 네. 양국이 이제 대치 전선을 아주 명확히 한 채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협상 상황을 전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반드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겠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선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아니죠. 무슨 연설을 통해서 네.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미국 외교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상하 양원 의원 15명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된다는 그 서한을 보낸 적이 있고요. 미국의 USTR에. 네. 그리고 또 어저께인가는 하원 의장 그 낸시 펠로스가 네. 역시 미국 USTR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네.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 네. 이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한국 자동차가 70만 대 미국에 수출이 되고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4,000대밖에 수출이 안 되는 이 불균형 현상을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서한을 보냈거든요. 네. 거기에 비추어 보면은 결국 쇠고기와 자동차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않으면은 의회 비준도 힘들지 않겠느냐 하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협상단은. 그 반면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이 시장 개방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대국민 설득이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현장에서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금융 부문에서 우리가 일종의 그 외환 위기 징후가 있을 때 자금의 이동을 금지할 수 있는 그 긴급 세이프가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양방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을 상황을 표시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그 쇠고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 광우병 때문에 네. 미국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 이전에 미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연간 약 8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그 미국의 축산 농가의 그 대외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네. 비중이 높습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적 이익이 크게 걸려 있는 거죠. 네. 또 이건 뭐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한미 FTA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그 상원의 보커스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상원의원의 출신주가 그 쇠고기가 소를 많이 사육하는 출신주거든요. 네, 또 그런 또 예. 의외의 그 사정도 있습니다. 네. 자, 김원일 교수님. 자, 협상장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양국이 이제 장관급 협상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쟁점들이 어떤 것으로 보이나요? 아무래도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의 문제거든요.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하느냐. 예컨대 미국이 우리에게 큰 시장이듯이 미국에게도 우리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지금 선뜻 결렬 선언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시점에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모처럼 미국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전에 절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방법은 왜냐하면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요번에 협상 그 결렬 선언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에게 몇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칠 네. 이러한 그 협상을 이렇게 시급하게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 그렇게 해서 타결한들 그게 과연 얼마나 구체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참 의문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보통 국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협상 결렬되는 데는요, 미국의 그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
결국 초국적 자본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미국에서 소비하고 일부 외국에 파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우리가 대변해서 희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나 노동자나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협상 결렬 선언을 하고 바로 그런 어떤 민중적 기초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상에도 힘이 붙고 또 우리가 얻을 것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하죠. 지금 그 우리가 핵심 쟁점으로 꼽고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섬유분과에서 좋은 결론이 난다면 우리도 충분히 큰 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 FTA라는 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이제 분야별로 네. 그거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미국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과연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분야, 공공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얼마나 반영이 돼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뭐 1, 2년 정도 시간을 갖는들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협상이 잘 이후에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재계 쪽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재계 중에서도 이제 중소기업보다 네. 이제 대기업이요. 우리 그 대표적인 대기업이 주식 소유 지분율 자체가 이미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주자본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니까 당연히 한미 FTA가 빨리 어떤 형태로든지 그 타결되길 원하겠죠. 그러나 일단 타결되면은 그거를 누가 다 감당을 해요? 결국은 수많은 그 농민 노동자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그 정부의 어떤 책임성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농민들이 받게 될 여러 가지 타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전체적인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이제 값싼 쇠고기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니까 쇠고기에 있어서 광우병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발견된 다이옥신이라든가 또는 그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요. 표면적으로 쇠고기인데 쇠고기를 포함해서 그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데,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와 싼 값에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먹거리를 그냥 싸다고 먹는 것과 과연 어느 게 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이 만약 그 논의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먹고 나서 나중에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단 몇 사람이 죽더라도 그거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건강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위원장님, 앞서 이제 우리 워싱턴 특파원과의 그 현지 연결에서도 이제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이제 이메일 성명을 냈다 그래요. 몇 시간 내에 큰 진전이 없으면, 신호가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는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협상 타결이 좀 전망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은 아마 양국이 당초에 기대하던 수준보다도 한 70~80% 정도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네. 되면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미국이 지금 뭐 쇠고기라든가 자동차 분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100%를 다 얻어내겠다고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은 협상이 어려워질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또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이 그렇게 쉽사리 협상을 깨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협상이 이미 지금 막바지까지 왔고,
또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한미 FTA 협상을 만약에 결렬시키면은 네. 그 TPA 연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령 또 TPA가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가을쯤 가가지고 네. 하더라도 한 번 결렬된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몇 년 이내는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기회가 있을 때 또 지난 거의 그 1년 정도 협상을 쭉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쪽이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협상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쇠고기 주고 자동차 시장 개방해주고 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섬유라든가 자동차 시장 얻어내고 이렇게 너무 그 주판을 튕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그 사전적으로 우리 한미 FTA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네.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단기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이익은 한미 FTA에서 나오는 그 중장기적이고 개량화하기 힘든 이익들 네. 그게 더 크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개방의 이익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공통된 그 평가가 네. 그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선진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예. 이미 합의를 본 분야가 몇 분야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경쟁 분야에서 합의를 봤는데 그 중에서 동행명령제라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자기의 그 잘못을 자발적으로 시정을 할 때에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더 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대단히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보장하면서도 네. 또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는 그런 선진화된 제도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이나 노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환경법을 위반했다든가 노동문제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해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 경제의 그 격을 예.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상이 성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이 교역 증가로 인한 뭐 국내 뭐 총생산의 증가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의 그 하락, 뭐 소비자 후생 증진되는 거 네. 이런 이제 FTA의 좋은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멕시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뭐 교역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고 하는 건 없었거든요. 멕시코가 그 나프타 협정을 네. 체결한 다음 해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죠. 네. 외환위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돼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괜찮은 그 축에 들어갑니다. 멕시코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상기해야 될 점은 시장 개방의 효과, 자유무역의 효과를 100% 기대하던 바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우선 그 뭐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또 정부 부채가 너무 많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금융이라든가 이 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정치 안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네. 어떤 부패가 너무 심하지 않아야 되고 네. 근데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틴 같은 남미 국가들을 보면은 그런 국내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네. 또 나프타를 한 이후에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를 못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저는 한미 FTA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의 FTA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 같습니다. 이게 수출업체 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이 이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일전에 그 정부에 보고되는 그 민간 보고서를 보더라도 향후 10년 동안에 한 10만 명 정도가 실직할 거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네, 농업을 비롯해서. 네.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제조업 분야에서도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뭐 정밀 기계라든가 하는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레하고 FTA를 맺은 이후에 그 농업 피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포도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해서 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한미 FTA가 되면은 아마 종합적인 그 농촌 지원 대책이 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네. 농업의 구조조정을 더 촉진하는 것이 되겠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그 제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피해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김원일 교수님, 그 선진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한계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제 개방론, 인데요. 그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개방도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FTA라고 그럴 때도 미국만의 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와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마치 한미 FTA 저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쇄국론자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사실은 기만하는 그 행위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회가 이미 개방될 대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그 FTA 협정을 논의하고 그럴 때 저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내가 곤혹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은 네. 한미 FTA 협상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상하고 우리의 이익이 관철이 안 되면 그 협상 결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쪽을 고려해서 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건 내주다가 한이 없어지죠. 이런 협상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IMF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이 될 거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속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러한 충분한 준비 없이 협상 체결을 한다면은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사지에 내몰고 또는 그 실업자가 되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야 되는 이러한 식으로 만든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분야별로 우리가 좀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또 해주면서, 그래야지 우리도 계속해서 또 다른 나라들과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개방이라고 네.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말 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근대 이행기 때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역량이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자주권의 문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변화하지 못한 문제, 네. 이런 것이 이제 해결 과제죠, 오히려. 당연히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거기에만 매몰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더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다시 말해서 한미 FTA를 지금 결렬 선언을 하고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무역 촉진 권한법을 미국의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이것조차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나름대로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야죠. 어떻게 미국 시간을 맞춰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가면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 이러더라도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네, 김원효 교수님, 또 이경태 위원장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